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현TV의 전진영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광주과학영재학교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전체 90명을 선발하는 이 광주과학영재학교는요, 선발 기준에 대한 이 부분들이 조금 다르죠. 잠깐 일정표를 갖다 뛰어넘어서 모집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보면 전국 단위 전형에 대한 부분 45명과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부분 45명으로 해서 총 90명을 선발하게끔 되어집니다. 우발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은 전국 단위 전형에 대한 부분에 인원에 포함이 되어지게끔 됩니다. 자, 근데 이 광주과학영재학교, 이 일정 자체는 다른 학교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원서 온라인 접수를 우리가 진학 어플라이에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쓰고 추천서를 받아 다녀야 되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사실 5월달 초가 시간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죠. 근데 이 광주과학영재학교 전형 요강은 어머님들께서 꼼꼼하게 보시더라도 조금 이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설명드리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일단 어머님들께서 지원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생활기록부 2의 PDF 파일을 전자문서로 공문으로 제출을 갖다 하는 거는 다른 기타 영재학교하고 똑같죠? 그리고 중1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중1이라고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광주과학영재학교의 특징인데요. 자기 개발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 추천서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22일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제출이 다 끝나게끔 되어지면 1단계 평가가 6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생 기록물에 대한 평가가 모두 다 끝이 나고 난 뒤에 6월 28일 금요일 5시에 2단계 전형 대상자가 발표가 되고 나면 한 150명 정도가 되겠죠. 90명 선발인데 150명 정도가 이제 우리가 공지가 되어지고 난 뒤, 자, 그 학생들이 접수가 되어지고 나면 7월 7일 날 2단계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2단계 평가는 영재성 기초 소양 평가라고 이게 명기가 되어져 있는데 다른 기타 그 학교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실제적인 이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 자체의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영재성 다면 평가를 갖다 진행하는 부분이 3단계 전형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형태적인 부분에서 다른 영재 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그래서 다른 영재 학교에 약간 짬뽕 같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여기 90명, 누가 되어질지. 이번에 광주영재학교가 이제 조금 약간 해가리를 갖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재학교에서의 그런 진학 성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매년 지금 거듭나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광주영재학교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기 밑에 지방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광주영재학교에 만약에 가고자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트라이 하셔서 지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고심하고 있는 대로 방향성을 갖다 다시 설정하셔서 진학을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형 방법은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요. 1단계는 역시나 학생 기록물 평가, 즉 서류 평가이죠. 이 부분에 대한 걸 통해서 다른 영재 학교하고 똑같이 인성에 대한 평가와 영재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끔 되어집니다. 자, 근데 두 번째 2단계에서는 영재성 기초 소양 평가를 갖다가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일단 수학과 과학에 대한 어떤 기초 소양 부분과 그다음에 창의사고력 과학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들을 진행하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이 창의사고력 수학적, 상위사고력 과학적 평가라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 이제 교과에서 다루던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류의 문제일 거다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오히려 중등 하이탑에 있는 최상위 도전 문제, 서술형 평가 문제에 대한 이 부분들을 먼저 풀어보고 좀 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부분에서 내가 그동안 어려운 공부를 갖다 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것만을 자꾸 생각하고 가는데요. 오히려 어려운 걸 갖다 했기 때문에 약간 어중간한 중간 난이도의 서술형 평가 문제나 도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내가 습득을 갖다가 하고 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나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단계 전형에서 우선 합격자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이 모집 요강에 명기가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지역인재 우선 선발에서요.
전국 단위 전형 지역 인재 우선 선발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지원자의 1단계부터 3단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지역 인재 우선 선발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 내용과 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단 3단계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선 선발되어지는 학생들의 그 자료가 공개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덮개 같은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선발 조치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나 3단계 전형까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취지입니다. 자, 일단 3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다면성 평가를 갖다가 이용해서 글로벌 융합 인재, 그리고 이제 지원자의 어떤 자질, 그다음에 탐구 역량, 그리고 잠재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갖다 하겠다. 사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갖다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탐구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좀 부족하다면 탐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탐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본 친구가 아니라면 탐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가서 해야 될 건지 스스로 연습을 갖다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학년도 지역인재 우선 선발은 19명입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각각 2명씩, 그 다음에 나머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세종, 대전,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에서 각각 1명씩을 선발하게끔 되어집니다. 다른 부분에서보다는 좀 적죠. 네, 오히려 전라도에서 우리가 선발한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서류평가에서 우리가 미반영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좀 나와져 있는데요. 입상실적에서 일단 교회 경시대회나 입상실적에 대한 반영은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영재원의 수료 여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 대한 수료가 이 서류에서 우리가 평가 대상에서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광주 영재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학에 대한 어떤 관련된 인증시험이나 능력시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점수화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작성 서류죠. 다른 영재학교 모집 요강에 설명을 할 때는 이 내용을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광주 영재학교는요. 입학 원서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3개월 이내 증명사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에서 원점수 기재를 갖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중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안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원점수 기재할 게 없겠죠, 이제.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급 학교 진학 허가서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로부터 발급받아서 일단은 이 진학 허가서에 대한 부분들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개발 계획서인데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사실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미반영되어지긴 하지만 아주대학교 영재교육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개발 계획서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받았던 게 아주대학교 영재교육원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 개발 계획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광주공학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진학 후의 학습 계획, 그리고 향후 진로 및 장래 희망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술하셔. 얼마? 1000자 이내로. 그러니까 내용이 절대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가자마자 진로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 넣는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학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내가 그런 진로를 갖다 선택하게 되어졌는지, 그 동기부여 받은 일은 무엇 때문인지를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적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문맥이 매끄러운 것보다도 진짜 찐하게 나의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대신 찐하게 나의 이야기를 갖다 쓴다고 하더라도 너무 내용이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 있거나 산만하게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또는 이제 외부적인 부분에서 첨삭해 내는 부분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문항에서는 지원자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탐구 활동,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지원자가 어떤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얼마? 1000자. 만만치 않다니까요. 자기 계획서라는 게요.
자기계발 계획서 이거 쉽지 않아요, 어머님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탐구 활동이잖아요. 여태까지 광주 과학영재학교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전람회나 영재원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이 단 한 개도 없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영재학교 지원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감동받았던 어떤 탐구 활동? 네,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탐구 활동 뭐 그냥 실험한 거? 네, 그것도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전람회 정도의 수준을 해보지 않은 이상 내 광주 영재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의 수준을 갖다가 정하라고 했을 때 네, 내가 그냥 학교에서 실험한 거, 학원에서 실험한 거 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이게 좀 수준을 높이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할 때 적어도 발명대회에서 내가 발명 보고서 정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용을 써본 정도나 영재원 산출물 5페이지, 그다음에 자유탐구대회, 네, 그다음에 뭐 자연관찰대회, 창의력대회에 보고서를 5페이지 이상 네, 써본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융합 챌린지, 그다음에 과학전람회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우리가 접근을 갖다 한 적이 있다면 그런 탐구 역량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이 배열한 순서에 대한 부분으로 내가 어떻게 학습에 대한 부분의 경험들을 해왔는지 보실 수 있어요. 즉, 내 탐구 활동의 연대기를 갖다가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과 이외 활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3가지를 갖다 적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요, 이게 내용이 그냥 500자가 아니고요, 이 3가지에 각각 500자입니다. 1500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소개하고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예시가 되어 있죠. 나눔, 봉사, 협력, 네, 리더, 그 다음에 타인 존중, 배려, 갈등 관리, 네, 이것도 배려, 네, 독서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탐구 동기를 갖다 받았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영재교육원에 우리가 다녔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다니기 위해서 썼던 자기소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꺼내보세요. 그러면 그때 적었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500자면 1500자, 1000자면 3000자를 적어서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압축시켜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나의 이야기를 진짜 맛깔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상의 습관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활동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똑같이 1000자. 광주 영재가 힘든 이유는 딱 요거입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계획서에 우리가 총 몇 자를 적도록 되어 있죠? 네, 4500자입니다. 네. 거의 5000자에 육박하는 이 글을 적어야 돼요, 엄님. 진짜 힘들어요. 근데 우리 제자들이 5000자면 엄님, 실제 글은 몇 자를 적어야 되냐면 15000자를 적어야 됩니다. 왜? 살을 발라내는 데 있어서 항상 2배에서 3배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살을 발라내는 첨삭을 부모님들이 직접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굳이 학원까지 오지 않아도 충분하게 첨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담임교사 추천서를 갖다가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체크하도록 되어 있죠.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느냐면 체크되어진 부분들에 대한 정보지만 입력을 갖다가 하더라도요. 그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갖다 할 수 있는 산술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현재 다니는 중학교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학생을 모르면 절대 쓸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 학업 성취도나 학업 의지까지는 이제 이렇게 좀 써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이 이런 학교 생활에서 가지고 있었던 뭐 잠재성이나 인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사여구 빼고 칭찬 빼고 정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써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근에 우리가 추천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르니까요. 학생이 학교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무슨 생활을 했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추천서를 갖다 받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3학년은 어쩔 수 없다.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중에 만약에 이런 광주 영재학교를 비롯해서 영재학교로 갔다가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학교 생활을 진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성실성도 성실성이지만 수업에 대한 적극성을 갖다 띄워주는 것. 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 2번 문항도 교과 이외의 활동에서 보이는 지원자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기술해 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 인성 부분입니다. 네, 인성 부분. 네,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본인 그 지원자의 인성 부분이 어떻게 나와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써달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학교에서의 인성 부분이라면 진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잘 관찰을 갖다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아무리 둘러대고 쓴다고 하더라도 천자 쓰기가 매우 힘이 들어요. 네. 자, 어머님, 우리 제자분들, 네, 광주과학영재학교라고 해서 만만히 보셨던 건 아니죠? 네, 광주과학영재학교는 다른 기타 영재학교보다 서류의 준비가 네, 빠듯합니다. 이유가 방금 보셨던 자기개발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광주에 있는 학교에 그 지원을 갖다 하실 때는 자기개발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작성을 먼저 해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서 서류 전형 평가에 대한 부분에 일단 합격을 하도록. 합격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50명 선발이 딱 명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광주과학영재학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 네, 지금부터 본인 스스로가 자기 개발 계획서를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곧 끝나니까 5월달, 5월 5일, 5월 8일, 5월 15일 이렇게 다 노는 달이 맞지만 놀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굳건하게 파이팅! 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